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더우드 넘버 5 타이프라이터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저번에 보여줬던 그 케이스 있는 거, 케이스 있는 것도 여기 있는데 요거는 좀 스페셜한 거니까 다음에 한번 따로 하고요. 오늘은 요 세 개를 가지고 하되 주로 요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언더우드가 넘버 5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파벳 5하고 또 영어로 F5E5하고 이렇게 버전이 두 개 또 있어요. 넘버로 하는 5가 올드 버전이고 그냥 FIV로 하는 5는 뉴 버전이에요. 그거는 상태가 상당히 좋지만 되게 싸요. 근데 언더우드 5, 넘버 5 이거는 얘네들이 이거 뭐 제가 웹사이트 서치해 보니까 30년 축적된 기술, 그러니까 타자기 역사를 말하는 거죠. 타자기 역사에 30년 축적된 기술로 만들어서 30년 이상을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900년부터 넘버 5가 1899년에 이게 완성이 되고 1900년부터 판매가 되고 이제 5 million something 이렇게 판매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많이 팔렸을 때는 이게 전 세계 타자기 전체 판매량의 50% 넘게 팔렸다고 그래요. 넘버 5만. 다른 브랜드 다 합친 것보다도 넘버 5만 팔린 게 전 세계 타자기의 50% 이상 시장을 점유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렸겠죠. 예. 같은 넘버 5라 해도 이게 무슨 뭐 G 모델, 뭐 K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좀씩 달라요. 머티리얼도 약간 다르고 캐리지 무게도 약간 다르고 오늘은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볼 건데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일단 요 세 개만 우선 보면 제가 넘버 5는 최초로 산 거는 2불 주고 22년 전인가 그때 샀어요. 21년 전.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올 때 그걸 이제 나 몰래 누가 버렸더라고요. 플래튼도 다 금가고 해가지고 지저분하다고. 추억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넘버 5는 지금 30년 넘게 1932년인가까지 만들었으니까요. 1900년도부터.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1907년도 거예요. 그리고 얘가 1922년도 거고 저게 1926년도 거고 그 다음에 그 케이스에 들어있는 게 1916년도 거예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하면 언더우드를 살 때 한국에서 살 때 조금 제가 이제 레코멘드 해주는 게 일단 요 바럼 라인 있잖아요. 여기 프레임 밑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좀 지워졌어도 다 지워졌죠. 여기도 지워지고 좀 지워졌어도 저 뒤에 것도 보이죠. 그게 있는 걸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왜냐면은 3나 4나 5나 6나 이게 없으면 사실 넘버 5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자세하게 보기 전에는.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언더우드라고 써 있죠. 이건 뭐 거의 다 지워졌지만, 그죠? 그 다음에 또 저쪽도 있죠. 이거는 가장 오래된 거라 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흰색도 있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 색깔이 다 좀씩 틀려요. 이게 흰색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글씨가. 어쨌든. 그리고 맨 위에는 또 이런 게 로고하고 이렇게 있는 게, 글자는 선명한 로고는 약간 지워졌죠. 이거는 로고는 약간 선명한데 글자가 좀 이렇게 지워졌죠. 이거는 가장 최근 버전인데 제일 많이 녹슬은 거죠. 이거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뭐 거의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이 속에
벌이 집까지 지려고 했더라고요. 벌집. 그 벌집도 내가 떠냈고 뭐 움직이는 게 거의 없었고요. 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걸 다 그래도 고치고 나니까 닦고 하니까 이게 닦은 겁니다. 키가 이게 엉망이지만 하니까 워킹은 잘해요. 한 가지 이게 빨간 리본으로 바꿀 때 색깔을 그때만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에다 제가 낚싯줄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보시면 낚싯줄 요거를 낚싯줄을 당겨서 보이죠? 당겨서 하면 그때부터 워킹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고 some keys it's very dirty and then rust a lot inside here. This doesn't works and then some keys stuck. Some keys, see, some keys stuck. Not some keys, a lot of keys, and then draw band like this. Doesn't works, right? But except the draw band, I think it's complete. So we need to clean and lubricate. Then maybe works. Still, it's spring there. This one I already spray WD-40. Maybe someday it will works. You need to clean the key. See. Okay, let's see this project.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다 깨끗한 편 여기 조금 여기 좀 나갔지만 옛날 거는 그렇게 색깔이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쪽이 좀 또 찌그러졌어요. 이쪽에 보면 그죠? 이렇게 좀 근데 저건 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이건 뭐 거의 쓰레기다 싶은 거를 제가 이렇게 살려놓은 거니까요. 키도 보세요, 그죠? 근데 얘는 그래도 양호하죠. 근데 얘도 원래 이렇게 깨끗하진 않았어요. 제가 바꾼 게 요거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롤러 바꾸고요. 롤러가 고무가 다 나가서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이게 다 고무가 나가서 롤러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실은 얘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파트로 해서 좀 더 깨끗한 걸로 바꿨어요. 어차피 파트가 두 개 있는데 못 쓰니까 이걸로 바꿨어요. 또 하나 더 퍼펙트한 게 있는데 색깔이 매치가 안 돼요. 이거는 색깔이 이 색깔이라 좀 이상해. 이 색깔이 훨씬 선명하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로 바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꾼 거는 얘도 여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제가 가른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거의 뭐 완벽해졌죠. 일단 보면은 뭐 다 아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백스페이스 있고 시프트 키 있고 시프트 락 있고 그 다음에 탭 키 있고 다 똑같고 그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리본 초이스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에 아주 멋있는 게 이쪽이 오픈돼 가지고 이쪽으로 볼까요? 이쪽이 오픈돼 가지고 이렇게 리본을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 이게 아주 이게 멋있죠. 저쪽 것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진 셋업은 요걸로 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게 막 다 녹슬어 쪄들어 가지고 대부분 다 안 움직여요. 제가 요거는 대충 닦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레프트 마진이니까 다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레프트지만 이게 라인 마진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있지만 레프트 마진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요거가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움직이면 이게 딱 가면은 결국에는 쓰는 데가 이쪽이니까 레프트 마진을 설정하는 거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해서 가면은 띵 소리 들었죠? 여기서 딱 걸리니까
실제로 쓰는 데는 여기가 끝이 되니까 라인 마진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캐리지는 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 버튼하고 제 손이 지금 요 며칠 새 언더우드 갖고 했더니 손이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요 버튼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요 버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요 버튼하고 이렇게 4개 풀면 요 캐리지가 홀딩이 빠져요. 그러면은 드로우 밴드 갈기도 편하고 속에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뺄 때 조심해야 될 게 요건데 요거를 요거가 이게 조그마한 게 빠져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거를 지하에다 놨구나. 여기 없구나. 빼놓은 게 있었는데 보여주려고. 그거를 잘 조심해서 빼야 돼. 이게 뭐냐면은 이쪽 거를 보여주면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레프트 마진이라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지만 이거를 끝까지 옮겼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요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고장날 확률이 많죠. 이게 휙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꼭 반드시 껴야 된다는 거하고 나중에 저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캐리지 릴리즈 하는 거라 했죠. 이것도 캐리지 릴리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죠? 그 센터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종이 페이퍼 가운데 홀드해 주는 거고요.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 있고, 이게 가운데 해 주는 거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페이퍼 가이드라인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빼면은 베리어브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도 안 움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건들면 이 베리어블 요거를 컨트롤하는 것도 풀어주지만, 이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끼워보면 이번에는 요걸로도 할 수 있어요. 베리어블을. 이렇게 하면 베리어블 라인 스페이스를 하지만 그때는 요게 하면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이건 제가 몇 번 설명했어요. 그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라인 스페이스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게 탭 스탑이죠. 탭 스탑. 이게 이거 이렇게 해서 딱 가서 끼면 돼요. 이게 뭐 오래 안 써가지고 좀 헐렁헐렁 할 수도 있고, 이게 탭 스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종이 낄 때, 처음에 낄 때 이렇게 하면은 밑에 롤러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사이 피드, 종이 피드 롤러를 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얘는 이렇게 이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세 개가 다 틀려요. 볼까요? 이게 가장 최근 버전인데 얘는 여기에 롤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쇠로 된 거예요. 녹슬어 가지고. 원래 롤러가 안 달린 거예요. 근데 얘는 롤러가 달렸는데 좀 고급 버전 같아요. 양쪽에서 홀드 해주는 거예요. 그 얘는 롤러가 달렸는데 한쪽에서만 홀드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옵티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리지 무게도 다 틀려요. 얘가 제일 무거워요. 제일 무거우면은 뭐가 안 좋겠어요? 시프트 키 누를 때 안 좋겠죠. 힘이 들어가니까. 그 대신 캐리지 무브먼트는 제일 좋죠. 이게 이 무브먼트는 소리가 스무스하니 이게 제일 좋아요. 일단 이걸 이쪽으로 옮겨 놓고 다른 놈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해보면 무슨 두룩두룩 약간 벌써 틀리죠. 이게 움직임이 물론 뭐 청소 상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도 약간 무거운 편이에요. 근데 초창기 버전 얘는 좀 가벼워요. 이제 얘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재밌어요. 일단은 캐리지 릴리즈 버튼이 오른쪽 만 있어요. 왼쪽에는 없어요. 그게 다른 거는 이렇게 왼쪽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얘는 그 왼쪽에 그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근데 얘는 또 그게 없어요. 그죠? 올드 버전이라.
물론 이거는 있지만 요거는 없어요. 얘도 있잖아요. 이거 그죠? 요게 녹슬었지만 워킹을 합니다. 요게 그게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이걸 살 때 되게 당황했어요. 멀리 운전해서 갔는데 아니 스페이스바가 없는 거예요. 백스페이스바가 보통은 다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도 보면은 더럽지만 상태가 안 좋지만 어쨌든 왼쪽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쳐다봤는데 뭐 어디 그러니까 이거 뭐 부러졌다든지 뭐 빠진 게 없는 거예요. 밑에를 들어봐도. 그래가지고 흥정을 하는데 흥정을 안 해줘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냥 혹시 오래된 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까지 갔는데 1시간 20분을 갔는데 이것도 1시간 20분 넘은 데서 사온 거고요. 이것도 1시간 20분. 이거는 뉴저지에서 사온 거고요. 이거는 펜실베니아에서 사온 거고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산 거예요. 그냥 파티로 쓸까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는 좋더라고요. 이거 제일 싸게 산 거죠. 녹이 슬었으니까. 온라인으로 오더를 해서 산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게 1909년까지는 백스페이스가 없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1900 이게 7년 버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15년 전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지금 멀쩡하게 이게 워킹합니다. 이거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워킹은 완벽해요. 다만 좀 이렇게 색깔도 안 좋고 이게 백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조심해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리지 릴리즈 하는 게 한쪽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베리어블 라인 스페이스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사용은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죠. 저 케이스 속에 있는 거하고 이거는 제가 꼭 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사용하는 건 불편하지만 어쨌든 특별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게 깨끗한 걸로 볼까요? 조금 더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일단은 종이를 껴보고 할까요? 예. 종이를 끼려고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여기 페이퍼 가이드 이게 있잖아요. 여기는 엄청 녹슬었지만 여기도 있고 그죠? 근데 이놈은 그래도 좀 양호한 상태고 그런데 얘는 그게 없었어요. 초창기 버전은 캐리지 페이퍼 이렇게 가이드 하는 그것도 없었어요. 초창기 버전은 저기도 나중에 노얄 보면은 P 모델하고 O 모델이 있는 노얄 O하고 P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요. 이게 있는 건 P 모델이고 이게 없는 건 O 모델이고 노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올드 버전하고 뉴 버전하고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종이를 한번 껴볼게요. 예, 종이를 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지만 이게 레프트 마진 설정이라겠어요. 그렇게 왼쪽까지 오니까 오른쪽까지 가니까 이쪽에 딱 이렇게 칠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대문자를 이게 한 손으로 치기가 힘든데 어쨌든 잘 안 찍혔죠. 백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이게 보면은 밑에가 딱 이렇게 맞잖아요.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그때 밑에 라인이 이렇게 쳤는데 올려볼게요. 아주 깔끔하죠. 오래된 거 치고는 그죠? 이것도 22년이니까 딱 100년 된 거네요. 그죠? 100년 된 게 이렇게 워킹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도 100년 되면은 워킹하는 게 별로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해 줄 거는 이게 이제
왼쪽 마진이 이렇게 딱 가서 닿으면 이걸 좀 더 옮기고 싶으면 요게 바로 왼쪽 마진 릴리즈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돼요. 그러면 더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메카니컬이 중요한 게 대문자고 소문자고 밑에 점이 이렇게 딱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맞을 때는 이게 시프트 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에 보면 좀 까만데, 여기 끄트머리 이게 딱 걸리는 데가 있죠. 이쪽에서 낫겠구나. 여기 보면은 요게 손이, 여기에 보면 요거 있죠. 요게 이게 뭐죠? 이 시프트가 올라가는 거를 한정을 짓는 선이에요. 딱 눌러서 그게 닿으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똑같이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게 딱 여기에 닿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덜 올라가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문자의 끝선을 위로 올릴 것이냐 밑으로 내릴 거냐를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잘 됐는데도 가끔 안 되면 또 뭐가 있냐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요 안에 보면 요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죠. 요거 그 탭키 바로 옆쪽 밑에 요거를 조절해 가지고 여기에도 약간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10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뭔가가 청소를 좀 깨끗이 하면 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캐리지 무브먼트가 좀 이상하고, 어떤 거는 대소문자의 간격이 이상하고, 어떤 거는 이 뭐죠, 컬러 초이스 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하고, 다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얘는 제가 봐서는 퍼펙트한데 얘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실사용으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락을 걸면, 원래는 락을 걸면은 이게 자동으로 탁 걸려야 돼요. 그런데 얘는 약간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밀어야 락이 걸려요. 이게 보통은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이쪽 거 보면은, 얘 거는 또 틀린 거예요. 얘 거는 오래된 거는 그냥 누르면 락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풀어주는 건 왼쪽 걸로 푸는 거고, 항상 똑같아요. 풀어주는 건 왼쪽 걸로 풀어줘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올드 버전은 락키가 없었잖아요. 그냥 누르면 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 버전은 이렇게 락키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딱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그거는 그게 안 돼요. 이걸 풀 때는 항상 왼쪽 거로 해야 돼요.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론 얘도 문제점이 있고 쟤도 문제점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락키를 걸 때 손으로 여기를 살짝 눌러준다는 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의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락키를 누르고 나면, 보세요. 여기를 제가 손을 띌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어디를 봐야 되나? 이렇게 해서 딱 누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약간 움직여요. 그게 바로 이게 대문자의 밑에 라인을 조금 틀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만 계속 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대소문자를 칠 때는 사실 락키를 안 건들잖아요. 그냥 이 시프트 키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이제 제가 발견한 거, 이것도. 그거 빼놓고는 뭐,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왜냐하면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걸 쓸 때는 이렇게 퍼펙트하게 맞아요. 딱. 얘도 한번 껴서 한번 볼게요. 얘는 115년 된 겁니다. 15년 더 나이 먹은 애예요. 꼈고요. 이게 조금 시프트가 이건 가벼워요. 소리가 별로 안 좋죠. 한 손으로 치니까. 봅시다. 어떤가. 115년 된 거. 이 정도면 양호죠. 이게 더가 약간 밑으로 더 내려왔네요. 그죠? 대문자 더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두 손으로 해봤는데 요거는 약간 안 맞네요, 그죠? 조절이 좀 필요하네요, 그죠? 예, 오래된 건데 대문자가 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를 쳐가지고 이거를 해서 나사를 풀어서 약간 덜 올라오게, Shift 키를 눌렀을 때 약간 덜 올라오게, 덜 올라오게 해야만이, 아니 더 올라가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더 올라가면 밑으로, 덜 올라오게 약간 밑으로 조절하면은 이거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락을 걸고 치면은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락을 한번 걸어놓고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옮겨놓고 락을 걸고 H를 하나 둘 셋 하고 락을 풀고 하나 둘 셋 하고 그러고 한번 보면은 거의 맞죠. 왜냐면 락은 그게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락거는 밑에 부분이 틀어지지만 않았으면 그 위에 더 올라가는 건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대문자가 약간 위쪽으로 찍히는 건 락을 걸어도 안 돼요. 그런데 밑에 쪽으로 찍히는 건 락을 걸면은 대부분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이거는 락 거는 부분이 약간 여기가 내 생각엔 좀 풀린 거예요. 이거를 고정해서 밀어주면 아마 락 걸어도 이상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 락을 걸고 안 쓰면은 그냥 전혀 상관이 없지만 락 걸어서 쓰는 경우는 이제는 뭐 거의 없죠. 뭐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어쨌든 리본 디렉션 하는 건 아까 설명했지. 한번 보면은 이거를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해서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리본 스풀 낄 때 이게 좋은 툴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끼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 쳐볼까요? 언뜻 보면 리본이 요 속에 리본이 여기에 안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에 무슨 공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사이에 공간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로 끼면 돼요. 없으면 이게 붙은 게 아니에요. 약간 강제로 해가지고 여기 띄면 여기가 떨어져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공간이. 처음에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리본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여기 요 사이로 껴서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이게 꽉 붙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제가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가 있다고? 여기에 보면은 요게 있다고. 여기 양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쪽도 요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이게 움직여 쪽으로. 그러면 리본을 갈아 낄 때 이게 편하죠. 요거 한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고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건데 똑같아요. 원리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약간 돌려서 보면 탭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 탭이 퍼펙트하게 잘 안 돼요. 다들 보면은 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물론 이제 이걸 청소를 해야 돼요. 보면은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조금 좋은 기계예요. 탭이 이게 팍 하고 이쪽으로 끝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끝에 부분에서는 이게 천천히 가도록 이게 막아주는 고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요게 하나 어드밴스된 그 저기예요. 요 고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탭이라는 것은 릴리즈를 풀어주는 건데 순간에 다 풀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원리가 탭키를 누르면 이쪽 뒤에 이게 보기가 힘드네. 여기서 보니까 있지. 여기서 요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요거를 픽하고 눌러주는 거. 탭키를 누르면 볼까요? 탭키를 누르면 보세요. 여기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팍 하고 튀어나가잖아요. 바로 밑에 있는 거
얘를 눌러주는 얘를 누르면 그러니까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그거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텐션을 갖다가 그 스프링 텐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걸 잘 돼 있어요. 손으로 이걸 돌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텐션이 더 강해지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텐션이 약해지는 거고 이거는 근데 옛날 버전은 약간 틀려요. 이게 옛날 버전이고요. 이게 나중에 나온 거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이렇게 멋있게 이거는 아주 되어 있는데 옛날 버전은 또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밋밋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저기에 따라서 이거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이 탭 스탑은 조금 이렇게 느슨된 게 많네요. 약간 이 정도야 뭐 엄청 훌륭한 거죠.